안녕하십니까. 생방송 강원의 아침 아나운서 이효희선입니다. 오늘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입학식과 개학식으로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즘에는 책 읽는 입학식이 유행하면서 신입생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새로운 환경이 낯설 신입생들을 위해서 교사와 또 이 선배 재학생들이 보름 동안 캐릭터 옷을 입고 교실까지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해마다 학기 초가 되면 학교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의 이슈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회 강원센터 연결해서 학교폭력 피해 유형과 이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KBS 1라디오 경찰청 발표를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상담 건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아주 반가운 일인데요. 이게 학교폭력 자체가 줄었다기보다는 이제 상담 건수가 줄었다는 것인데, 이제는 학교폭력의 원인과 유형을 분석하고 또 이로 인한 상처 극복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회 강원센터 이정희 센터장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통계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학교 폭력이 학기 초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오늘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협회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무엇보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 시민단체이고요. 그 시작은 평범했던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혼수 상태로 사경을 헤매는 아픔을 겪은 후 문제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외면당하게 되는 현실적, 사회적 벽과 어려움을 겪은 후에 비슷한 처지의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님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도움을 주고자 한 모임이 발단이 되어 현재 17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강원센터는 2015년 11월부터 활동의 뜻을 같이하여 현재 2년째 함께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얘기를 통한 학교폭력에 대한 얘기들을 직접 들으실 텐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예, 학교폭력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신체적 폭행이나 괴롭힘 등이 많은 편이고요. 네. 여학생들도 신체 폭행이 일어나긴 하지만 따돌림 등의 피해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서로 갈등이 있어서 동등한 위치에서 일어나고 금방 화해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일어나는 것이 학교폭력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즉 피해자는 한 명이고 가해자는 2명 이상 다수이며 가해자는 체격이 크고 힘이 세다거나 선배라거나 이렇게 피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여학생의 경우는 가해자가 친구가 많다거나 인기가 많아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구체적인 사례를 다 말씀드리면 또 이제 내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남학생의 경우는 장난이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실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보면은 몇 명이 함께 제압을 하고 망을 보고 이렇게 때리게 돼서 신체적으로 다치거나 이제 잘못 맞거나 넘어져서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달궈서 찢어서 상처를 입힌 경우도 있었고요. 예. 잘못해서 머리카락이 뽑히거나 뭐 돈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이런 일도 일어나고요. 여학생의 경우는 마음에 안 든다고 불러내서 뺨을 때리거나 자신들의 무리에 끼워주지 않거나 나댄다, 뭐 분위기 파악 못한다, 그래서 이상하다 등의 소문을 내거나 소지품에 몰래 낙서를 해놓거나 소지품이 없어진다거나 다른 친구를 못 사귀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우면서도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일들을 이제 약자 입장의 아이들이 겪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뭐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의 상처가 또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만나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자신이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인 줄만 알고 그 심정을 몰랐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가족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만큼 상처가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마음속에서는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기도 한데 사건 이후에 가해 측의 태도를 보면서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가해 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장난이었다고 한다거나 건성으로 사과하거나 부모님들 같은 경우 되려 피해 학생은 잘못이 없냐며 큰소리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부분에서 화해가 안 되고 상처가 오래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쪽 부모님들도 학생의 안 좋은 기록이 남을까봐 또 대응을 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좀 문제는 학교 폭력의 징후라고 이제 안내하는 자료들을 실제로 가정에서 아이의 폭력 피해 여부를 그 자료를 보면 그 아이의 네네. 폭력 피해 여부를 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 그 자료들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좀 알 수 있나요? 예, 사건 이후에 자녀들이 이사를 하자 전학을 보내달라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조른다든지 큰 액수의 용돈을 자주 달라고 하며 부모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기도 하고요. 예. 또 피해당한 사례를 남의 이야기처럼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간접적으로 도움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평소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조금 이상한 낌새가 있을 때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어떤 이야기라도 학생의 탓을 하지 않고 우선은 아이 편에 서주시겠다는 태도로 대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내 아이가 가해 학생이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지품에 고가의 물건이 쌓여간다거나 하는 징후들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모님들의 세심한 관찰과 대화가 큰 위험을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설마 하다가 이런 것들을 간과하기가 또 쉬운 부분인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심신의 상처를 입어서 상담 치료가 꼭 필요한 학생들도 있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좀 거부감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이런 부분에서? 예, 일단은 학생들이 피해를 당한 초기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대화하여 자신의 상처를 풀 수 있는 전문 상담 치료를 권해드리고요. 예. 심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피해 학부모님들은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돼서 취업이나 군대, 보험가입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까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무엇보다도 학생의 치료와 회복을 우선시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아이들의 상처,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이게 더 큰 문제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데 해마다 또 힐링 캠프라는 걸 또 열고 있다면서요. 네, 아이들은 전문 상담사나 치료사에 의한 상담과 치유도 중요하지만 편안한 관계와 즐거운 놀이, 부모 자녀 간의 소통 증진 등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가 회복되고 또 치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힐링 가족 캠프를 통해 많은 가족들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였고요. 강원센터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곧 가족 캠프를 떠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국립평창수련원으로 춤치료 등 예술치유와 부모교육 그리고 학생들은 1대1로 매칭된 대학생 멘토들과 프로그램을 갖게 되는데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저희 전화번호를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네. 강원센터 252-8116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캠프 후에도 대학생 멘토들과 매칭되어 주 2회 전화나 문자 연락, 월 1회 또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이 지속되어서 학생들과 부모님들 호응이 모두 좋았고요. 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제 월 1회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은 교육부 지원의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과 가정을 우선으로 하기에 비용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학교 폭력의 경우에 사실 이제 피해자가 받는 그 상처가 크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완벽하게 분리시키고 또 가해자는 적법한 처벌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이상한 시각으로 정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피해 학생을 치유하기 위한 전담 기관보다 이 가해 학생들의 특별 교육 기관 수가 더 많다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네요. 네, 보통 피해 학생은 개인이고 가해 학생은 집단이라는 점이 있어서 가해 학생 수가 많고 가해 학생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예. 피해 학생 전담 기관은 전국에 31개, 가해 학생 특별교육 기관은 482개로 많은 차이가 있고요. 네. 이 중에서도 지정만 되어 있지 순수 피해 학생 전담 기관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 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전의 해맑음센터가 있는데요. 이 기관은 순수하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를 위한 대안학교로 전국 단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대체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은 징계를 받고 학교를 다니는데 피해 학생은 오히려 그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전학을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피해 학생이 이렇게 위축되는 일을 우리 사회가 제도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서 바로잡는 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학기 네. 초에 이 학교 네. 폭력이 많다 보니까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나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이 네.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피해 학생들은 피해 후에도 가해 학생이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상처가 깊어지고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법 등 피해 학생을 위한 제도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는 할 수 있는데요. 네. 아직은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 면에서 미흡한 면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학생의 마음의 상처가 큰데도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의 경중만으로 조치를 내리기 때문에 정작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가 필요한데도 오히려 피해 학생이 결석을 하거나 전학을 가야 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피해 측과 가해 측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에서 열어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 재심을 할 경우 가해 학생 재심을 맡는 기관이 상위기관이라는 이유로 가해 측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네. 또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다가도 피해 학생이 한 번 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쌍방이 되어서 조치를 요청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제도적인 그런 개선에 앞서서 무엇보다 피해자의 위치에서 진심으로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관심과 의지, 그리고 실천이 학교 및 교육 관계자, 학부모, 시민들 모두에게 필요하고 확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러한 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이나 피해자들이 사회에서 위축되지 않고 아픔과 모순, 불합리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회복되도록 하는 활동들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예. 피해자의 입장에 서는 것, 이 인식 개선부터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회 강원센터 이정희 센터장이었습니다.